세상에 버그가 없는 코드는 없기 때문에 버그를 잡는 건 프로그래머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버그를 직면했을 때 세계의 모든 개발자들이 비슷하게 다음의 6단계를 겪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 자리에선 안 그래. 내 자리에서도 그러네. 왜 이러는 거지? 아, 망했다. 그동안 왜 돌았던 거지? 그래서 이 짤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많은 개발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도 그동안 어떻게 돌았던 건지를 이해하기 위해 코드를 열심히 보다가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코딩 테스트 중에 이런 일이 있다면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멘탈까지 털려서 디버깅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없이 시험에 응하는 사람들이 코딩 테스트를 망치는 3가지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범위를 좁히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디버깅한다. 제가 실무를 하면서도 동일한 방식을 택하는데 우선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한 건지를 찾아야 합니다. 범죄 현장으로 치면 처음 범죄가 발생한 위치를 찾아야 범죄자를 쫓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A, B, C, D 4단계를 수행하도록 설계하고 구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단계들 중에서 어디서부터 내가 기대했던 값이 나오지 않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였다면 아주 간단한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제 코드를 2분 탐색할 겁니다. 쉽게 말해 C단계의 초입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내가 기대한 값들이 잘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여기까지 기대한 대로 중간값이 잘 나왔다면 D단계 전까지 돌려봐서 C단계가 문제인지 D단계가 문제인지를 구분할 겁니다. 반대로 이미 C단계에서 기대한 값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디버깅을 해서 A단계, B단계 중 문제를 찾아낼 겁니다. 각 단계별로 수행하는 동작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A단계 안에서도 정확히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를 더 좁힐 수도 있지만 최소한 본인이 정의한 한 단계대로는 좁히고 나서 논리적으로 코드 리뷰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시간이 많을 때는 범위를 좁히지 않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볼 수 있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하는 코딩 테스트에서는 빠르게 버그가 발생한 위치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짜기 전에 어느 정도의 설계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처음부터 쭉 써내려갔다면 디버깅할 때 어느 지점부터 잘못됐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는 이 코드는 하나의 긴 코드일 뿐이기 때문에 단계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 무작정 코딩으로 달려들기보다는 아주 간단한 주석으로라도 3단계 혹은 4단계로 내가 어떤 동작을 구현하고자 하는지 정리하고 코딩을 시작하시고 이렇게 잘 나누고 시작했다면 2분 탐색으로 어느 단계가 최초 범죄 현장인지 찾고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프린트한다. 누구나 디버깅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프린트문을 찍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범위가 조금 좁혀졌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만 찍으면 분명 잡을 것 같아 라는 유혹이 들어서 우선 찍고 보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없는 정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정보 중 대부분은 내가 관심 없는 정상 동작하는 케이스고 이런 케이스들을 직접 보면서 걸러내다 보면 내가 보고자 했던 부분을 실수로 건너뛰어서 디버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왜 이 정보들을 출력하고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리며 아무 생각 없이 스텝을 누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좁혔다면 이제는 2분 탐색으로 무작정 쫓아갈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코드를 분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예외 케이스는 잘 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직접 코드를 보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건 코드를 한 줄씩 보면서 아, 이게 문제였나 보다 하고 호들갑을 떨면서 프린트문을 추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서 내 코드를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제가 현실적으로 드리는 조언은 화장실을 한번 다녀오라는 겁니다. 갑자기 웬 화장실이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저도 코딩 테스트를 봤을 때 마지막 하나의 예외 처리가 잘 되지 않아서 골머리를 앓다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동안 생각하다가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걸 그냥 운이 좋아서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회사 다니면서도 해결책은 항상 화장실이나 퇴근할 때 떠오릅니다. 화장실이나 퇴근길에 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코드에 매몰되지 않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이 때론 답을 찾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코드를 더 들여다보고 디버깅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은 손가락의 힘이 아니라 결국에는 생각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코드가 앞에 있으면 누구나 스텝 하며 디버깅을 하고 싶고 모든 코드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전부 다 출력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그러니 화장실을 가거나 자리에 앉아서라도 손을 키보드에서 의식적으로 띄고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동작은 A여서 이렇게 짠 건데 빼먹은 게 있나? 내가 예외 처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누락된 경우가 있나? 등등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모든 코드를 용의자로 여기던 위치에서 대부분의 용의자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도 남아있는 용의자들에게 집중해서 디버깅 정보를 출력해야 됩니다. 아주 특정 케이스에만 프린트가 되도록 잘 선별해야 되고 이런 정보들만 가지고 추가로 분석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니 무작정 빌드하고 스텝하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잠시 눈을 감고 내가 그린 논리의 흐름과 현재 코드의 논리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달라졌을지를 분석해보고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디버깅 정보만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분들에게는 평소에도 이런 습관을 들이라고 권합니다. 평소에 문제풀이를 할 때에도 제게 코드를 보여주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고 질문하거나 무작정 디버깅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코드 동작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디버깅이 훨씬 빨라지고 내가 이렇게 똑똑했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세 번째, 주어진 TC만 계속 돌려본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정답을 알고 있는 기본 테스트 케이스가 오답을 반환할 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코딩 테스트 준비하는 분들의
개발자들의 어려움은 기본 TC는 전부 통과하는데 막상 제출하면 페일할 때입니다. 내가 아는 한 다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왜 페일하는 거지? 라는 약간의 실망감과 절망감 때문에 오히려 더 멘탈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명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바로 문제로 돌아가서 예외 케이스를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외 케이스란 중복을 허용할지 말지, 순서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등 문제마다 아주 다양한 형태일 텐데 각각의 예외 케이스를 잘 처리하는지 생각해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신만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내가 만든 테스트 케이스가 너무 복잡하면 오히려 정답을 계산하기가 어려우니 예외 케이스를 검증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복을 잘 처리하는지를 보고 싶다면 같은 정보를 10개 넣는 게 아니라 2개만 입력해서 잘 처리되는지를 보는 거고, 바운더리 테스팅을 하고 싶다면 전체 개수 n을 최대값인 만으로 시작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최소값인 3 혹은 5같이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TC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간단한 테스트 케이스를 짜는 연습을 해야 시험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런 복잡한 예외 케이스를 복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TC를 만드는 것인데, 우선은 각각의 TC들을 만드는 것부터 연습해보시고 TC 만드는 게 적응이 되셨다면 조금씩 더 복잡한 TC를 만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잘 도는 TC를 계속 돌리며 내 코드는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어딘가는 문제가 있을 테니 문제 설명으로 돌아가서 예외 케이스를 전부 점검해보고 각 예외 케이스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직접 만들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카라쿠베 코딩 테스트에 붙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버깅의 범위를 이분 탐색으로 좁히기. 두 번째, 좁힌 범위 내의 코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세 번째, 예외 케이스에 대한 TC를 직접 만들어서 검증하기. 지식이 많은 것과 시험을 잘 보는 것이 다르듯 코딩을 잘하는 것과 코딩 테스트를 잘 보는 것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 전략들을 평소에 연습하신다면 코딩 테스트에서도 본인의 코딩 실력을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을 거고 그만큼 좋은 결과도 있을 겁니다.